사회계약의 목적을 생명, 자유, 자산의 보존으로 설정하고 입법권의 한계를 제시한 후 인민은 폭정을 무력으로 제거할 권리와 폭정을 예방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설파함으로써 저항권, 혁명권을 정당화한다. 3장 입법권의 한계와 저항권. 인민은 폭정을 무력으로 제거할 권리가 있다. 존 로크, 통치론. 인간은 폭정으로부터 벗어날 권리뿐만 아니라 그것을 예방할 권리도 가지고 있다. 존 로크. 세 번째 강의는 존 로크의 통치론입니다. 이 책은 영국 명예혁명이 일어난 다음 해인 1689년에 출간되었습니다. 루스의 사회계약론이 프랑스 혁명을 예비한 저작이라면 로크의 통치론은 영국 명예혁명을 정당화한 저작입니다. 2장 법의 정신 강의에서도 살짝 언급했지만 영국 명예혁명은 영국 의회와 당시 네덜란드 총독 윌리엄이 연합해 제임스 2세를 축출하고 양자가 권력 타협을 이룬 사건입니다. 통치론의 원제, 통치에 관한 두 논문이라는 뜻입니다. 로크는 2개의 논문을 썼는데 우리가 공부할 통치론은 두 번째 논문, 시민정부의 참된 기원, 범위 및 그 목적에 관한 시론입니다. 여기서 통치, 정부는 현재적 의미의 행정부를 뜻하지 않고 국가 권력 전체를 말합니다. 첫 번째 논문은 로버트 필머 경 및 그 추종자들의 가짜 원칙과 근거가 발견되고 전복되다인데 우리나라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글입니다. 솔직히 저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로크는 1632년 변호사의 아들로 태어나 웨스트민스터 학교와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합니다. 이른바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고 할 수 있죠. 영국 내전 당시 웨스트민스터 학교는 의회주의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로크는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하기 전인 1649년에 찰스 1세의 처형 올리버 크로멜의 공화정권 수립을 목격합니다. 크로멜 정권은 영국 최초이자 최후의 공화정부였고 독재적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이후 1660년 왕정 복고가 이루어지면서 찰스 1세의 아들 찰스 2세가 즉위합니다. 찰스 2세는 크로멜의 무덤을 파내 시신을 4조각으로 잘라 시내에 내걸었습니다. 아버지의 복수를 한 것입니다. 찰스 1세와 올리버 크로멜은 공화혁명과 왕정 복구의 격동 속에서 차례로 목이 잘립니다. 찰스 1세는 살아서 목이 잘리고 크로멜은 죽은 후 목이 잘리죠. 로크는 이 장면을 직접 보거나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로크는
철학자이자 의사였습니다. 로크는 애슐리 경의 간 종양을 수술해 준 것을 계기로 애슐리 가의 고문 의사가 되었고, 애슐리 경이 백작 자기를 받은 후에는 비서관으로 활동합니다. 셰프치베리 백작은 휘그당의 핵심 지도자였죠. 당시 영국에는 휘그당과 토리당이 있었는데, 휘그당은 왕의 권한을 통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찰스 2세는 자신과 그의 동생이자 왕위 계승자인 제임스 2세 암살 의무 혐의로 셰프치베리 백작 등에 대한 체포 명령을 내립니다. 셰프치베리 백작은 네덜란드로 도주했고, 로크도 네덜란드로 망명합니다. 로크는 당시 영국 정부가 지명수배한 84명의 반역자 명단에 포함되어 기소됩니다. 셰프치베리 백작은 네덜란드에서 사망합니다. 이후 휘그당과 토리당이 손잡고 네덜란드 총독이었던 윌리엄을 데리고 와서 제임스 2세를 축출하고 새로운 왕으로 만듭니다. 그는 윌리엄 3세로 즉위하는데 의회와 권력을 나누는 협정을 맺어 권리장전에 서명하고 선포합니다. 로크는 명예혁명 성공 후 윌리엄의 부인인 메리 공주를 수행하고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로크의 삶이 참 파란만장하지 않습니까? 로크의 초상화를 보면 머리는 허옇게 세웠고 얼굴은 마른 편입니다. 그는 만성천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외관상으로도 연약해 보이는 이 사람이 겪은 시련을 생각해 보십시오. 통치론 출간은 명예혁명 다음 해인 1689년입니다. 그러나 이 책은 혁명이 발발하기 전에 집필되었습니다. 찰스 2세에 대항하던 셰프츠베리의 프로테스탄트의 음모 기간에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혁명을 하려면 무력이 필수적이지만 이론도 필수적입니다. 통치론은 명예혁명이 성공한 후에 출간되었지만 그 내용은 명예혁명 이전에 이미 준비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책은 명예혁명을 준비하는 고민의 산물이었을 것입니다. 이 책은 명예혁명을 준비하는 고민의 산물이었습니다. 로크는 서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부의 또 다른 발생, 정치 권력의 또 다른 기원, 그리고 정치 권력을 소유할 인격을 수립하고 분별하는 또 다른 방법을 필히 찾아내야 할 것이다. 이 책의 목적이 무엇인지 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정치적 행보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찰스 1세, 찰스 2세, 제임스 2세의 길도 아니고 올리버 크로멜의 길도 아닌 윌리엄 3세의 길을 추구했습니다. 전제군주의 권력을 제한하고 군주와 의회가 타협해 권력을 분점하는 길입니다. 올리버 크로멜의 길을 걸은 프랑스 혁명과는 다른 길이죠. 이제 통치론의 내용으로 한 발 더 들어가 볼까요?